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가스라이팅과 경청에 대한 철학적 성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스라이팅과 경청이라는 개념을 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개념은 한 개인의 사유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한쪽은 상대방의 주체성을 해치하는 파괴적인 행위로, 다른 한쪽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도구로 인식되지만, 특정 시각에서는 두 행위 모두 타인을 자신의 의도 아래 두는 기술, 즉 조종의 다른 얼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각은 우리에게 단순히 심리학적 현상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 인식의 주체성, 그리고 소통의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과 경청이 지닌 철학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단순히 바보가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경청을 상대를 손바닥 안에 넣는 수단으로 보는 논리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그 속에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망, 즉 영향력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스라이팅, 인식의 주체성 파괴와 존재론적 침해.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가스라이팅을 단순히 피해자의 나약함이나 어리석음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타자의 인식과 판단 그 자체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기억, 감정, 생각,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존재론적 기반, 즉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균열을 냅니다. 이는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인식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외치며 의심할 수 없는 존재의 확고함을 찾으려 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인식을 통해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립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핵심적인 과정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간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존재론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속았다는 수치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가해자가 바둑의 고수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본다면, 가스라이팅이 단발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전략적 사유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의 인식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의 비윤리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존엄성, 즉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경청의 두 얼굴, 공감적 관계와 전략적 조종. 나르시시스트들은 경청을 상대를 설득하고 손바닥 안에 넣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청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소통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과 의도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듣는 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도파민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기분 좋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설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청이 지닌 이중적 속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공감적 경청입니다. 이는 타자의 내면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는 진정한 노력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나눠 관계와 나그것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눠 관계는 타자를 단순히 기능적 존재가 아닌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침묵, 몸짓, 그리고 말하지 않는 내면의 언어까지 포착하여 상대와 내가 하나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타성과 윤리적 책임에 기반한 소통의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둘째, 전략적 경청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행위를 설득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수행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 결국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타자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즉 그것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경청은 겉으로는 공감과 존중을 표방하지만 그 내면에는 통제와 조작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청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 본질적인 동기에서 완전히 갈라섭니다. 하나는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가? 세 번째, 소통의 윤리, 진정성과 영향력 사이의 균형. 철학자들은 모든 언어 행위에는 의도와 영향력이 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지, 감정,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미세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그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목적은 선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윤리적 잣대입니다.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대를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무조건 상대의 말에 동의하거나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과 반론을 제시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과 경청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자기주체성의 중요성입니다. 쉽게 말해 고수의 게임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인식을 온전히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성공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조작적 의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라는 내면의 확고함을 지켜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청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청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공감적인 소통의 형태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조종하려 들지 않으며 그의 성장을 돕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스라이팅과 경청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상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타자의 주체성을 파괴하여 자신을 높이려 하고 다른 하나는 타자의 주체성을 존중하여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조종에 휘둘리지 않는 동시에 자신 또한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소통의 윤리적 잣대를 고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고귀한 실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